안녕하세요. 아림 씨 주식 투자 좀 하십니까? 제가 이제 공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신입사원 때 네. 근로자 증권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좀 특이하죠. 네. 증권저축. 근데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위탁계좌라는 걸 터서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재산 정상에 좀 도움을 되고자 세제 혜택까지 주는 근로자 증권저축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적인 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금융당국 이게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서 증권의 저변 확대도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증권저축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우리 네.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좀 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네.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선생님, 네. 근로자 증권저축이라는 게 어떤 계기로 좀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주식하면은 큰 목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배겨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성장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또 증권 시장 입장에서는 그 증권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변 투자 인구의 저변도 확대해야 되고 그래서 79년 5월 6월에 좀 논의가 되다가 그해 말에 조세관만 규제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근로자 자산 형성 주식 투자라는 걸 만들어서 뭐 어떤 메리트를 줘야 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이 단돈을 줘야 먹으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세금 혜택을 주자. 그래서 또 고액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당시에 80년 해당으로 월 100만 원 미만의 급여자. 그 다음에 투자 한도는 30%.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30%까지 그렇게 하면은 뭘 어떻게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30%하면 360만 원을까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12달이니까. 그러면 360만 원에 10%에 해당한 36만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종합소득세에서 10%를 공제해 버리는 거야. 세제 혜택. 네, 10%. 근데 그 10%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세 방위세까지 하니까 1.25%가 또 이 덤으로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이 11.25%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나는 세제 혜택도 받는데 주식은 조금 손해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채권에 난 투자하겠다. 그러면 당시에 회사채 평균 수익률이 연 12%였어요. 예. 그러면 회사채에 사면은 11.25 플러스 12분은 얼마입니까? 23.25%.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환상인데요. 지금은 왜 없죠? 환상인데요. 거기다가 또 자기가 분석을 잘해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이렇게 싸게 샀다고 하면은 뭐 이건 노다지 시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근로자들의 재산도 이렇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중산층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중산층으로 육성하고 증권 인구의 저변도 확대하고 이런 걸 위해서 그 당시 그런 제도를 시행했죠. 이게 펀드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근로자 증권저축을 수익증권으로도 할 수 있게끔 대체는 했지만은 이 근로자 증권저축 자체의 제도가 펀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증권 가입해갖고 매니저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고, 그 시스템이 다릅니다. 예, 증권저축은 자기가 직접 주식한다 그러면 주식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적립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매달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내가 한도에 360만 원 어치를 조사해서 한꺼번에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적립식이 있고 임의식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매달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전 궁금한 게 예. 결과적으로 중산층 육성이 되고 좀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됐나요? 이런 정책? 글쎄요, 뭐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국민주도 또 보급이 됐어요. 그 포항제철 주식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이 포철주도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그 근로자들이 증권시장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85년 말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86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증권회사가 이 객장 계좌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뭐 근로자 증권저축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정부의 어떤 증권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그중에 일부분이 근로자 자산형 증권저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근로자 증권저축에는 저한테는 정말 아픔이 있어요. 세제 혜택 준다고 그래갖고 그거 가입도 했었는데 네. 세제 혜택은 잘 모르겠고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니까 네. 제가 그 주식 제 했던 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이러면서 이게 재산 형성에 보탬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전 그저 부러웠는데 좋은 결과만 있지 않네요.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 지 이사님께서 과욕이 누가 산다 그러면 따라 사고 뭐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라서 그런지 주식 투자는 뭐 조금씩 하는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은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손절매. 예. 손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딱 자르고 나온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계획 투자라고 그러죠. 기대 수익이 얼마인데 그 기대 수익의 한 절반 정도의 거꾸로 기대 수익이 절반 정도 손실이 났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정리해야 하고 다른 종목을 못 사게 하지. 그래서 사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기다리면 나중에 꽝 됩니다. 저는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손절매를 네. 잘했는데 사고 손절매 이러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건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오늘 혼나시는 자리가 지금이야 뭐 계좌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 인구가 워낙 네. 많이 났으니까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거 기대하기 힘들겠죠? 아유, 뭐 제가 기억하는 2011년부터 그런 혜택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증권회사에서 뭐 업무 취급 안 하잖아요. 예. 그 펀드 쪽에는 일부 좀 세제 혜택 주는 것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뭐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찔끔찔끔 주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근데 증권업에서 40년 이상 일하셨는데 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좀 버시나요? 어떤 분들이라뇨? 그러니까 약간 어떤 분들이 큰 손들은 어떤 기준이 있었다. 아니면 이런 성향 분들이 잘 버셨다. 아니면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던 혈액형에 따라서 네. 혈액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나요? 그 이제 첫 번째 그 얘기를 드리면은 네. 결국은 성격에 관한 문제예요. 투자는 그 투자에 이제 buy and hold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진득하게 좀 저평가됐을 때 좀 샀다가 잊어버리고 좀 얘기하면 그 돈 가지고 어디 해외 가서 몇 개월 여행하다 와서 보니까 올랐네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 벌지 증권회사 객장에 매일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림 씨 얘기한 걸 잠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한 40년 넘게 받으니까 되게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혈액형이 뭘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대충 뒤로 알아보고 그러면은 제일 확률이 높은 분들이 AB형이야. AB형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혈액형의 특징이랄까 모르지만 AB형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혈액형에서 보면은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몇 분이 AB형이지. 근데 그 AB형들은 어떤 투자를 판단할 때 알아볼 건 좀 알아봐요. 근데 빨리빨리 알아보고 빨리 행동해버려요. 근데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장고해.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 투자는 타이밍이거든. 그러고 이제 제가 성격이 O형인데 예. 네. 아주 기분 좋을 때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옆에 사람들한테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술 사주고 그 다음날 손해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가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AB형들이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B형들이 쫓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형하고, 저 같은 O형들이 비교적 잘 안 돼. 아까 우리 지 이사님 말씀하신 데 보니까 근로자 증권저축도 잘 안 됐다며. 저 O형입니다. 저 앞으로 투자 되게 조심하려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남한테 이게 이런 거 괜찮을 때 해보자면 잘 되는데 내가 사면 안 돼.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투자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